KBS 일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정치권이 사실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온도차는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분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예, 김 의원님 조금만 가까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화기 잘 안 들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요번에 일본의 국회의원단이 방일단이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일본에서 세미나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같은 시기에 예. 물류,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예. 일본에 같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됐나요? 이 분위기가 하도 어수선해서요. 사실 이제 그 세미나도 한미일 삼국 인사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주제도 다루었지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네. 그 한일 간의 이런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 문제도 상당 시간 다루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정치인들이 나온 건가요? 세미나에? 그 세미나에 정치권 인사도 있었고요. 또 네. 학계 인사들 등등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쪽 분위기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이제 아베 정권 네.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의 이런 그 방침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잘 하질 않고요. 아하. 반면에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일 삼국 의원 회의 때도 비슷한 기류를 느꼈지만 네. 일본 내 야당이나 또 자민당 안에서도 아베와 결을 달리하는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일본에서 하신 행사에 니카이 간사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참석을 안 했죠? 네, 니카이 간사장은 이번에 방일단도 그렇죠. 갑자기 이 면담 취소 통보가 온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번에 면담 추진은 해봤지만은 성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니카이 간사장이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 가장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마 그 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이런 이 강한 입장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심각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랑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네. 주문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실은 외교적인 공간은 굉장히 작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김세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방향이 지금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단기적인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외교적인 협의 채널을 잘 가동을 해서 풀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솔직히 지금 상황은 어떤 방법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까지 악화가 돼버린 것 같고요. 네. 전에 사실 특사 파견을 하든지 내지는 정상 간의 이런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밝혔는데 평화 경제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강경한 좀 단호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 국민들 좀 안심시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어떤 대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장기화될 때 네. 뭐 일본에도 피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입게 될 또 피해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서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좀 강경한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은 인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거나 또 네. 우리가 이런 그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네. 결국에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계속 부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마련해 가면서 좀 이 호석을 하는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좀 전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파기를 검토하는 지금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당 쪽에서는 파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걸 협상 카드로 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 안에서도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네.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재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카드로 쓰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이제 계속 파기 쪽으로 해서 쓰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지난번에 그 북한이 발사체를 다시 쏘았을 때도 거리 측정도 우리가 바로 군 당국에서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나중에 이 정보 협조를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안보에 상당한 어떤 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 파기를 카드로 쓸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줄 알았는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카드를 거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본에 가시기 전에 미국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이 지금 뭐 중재라든가 개입이라든가 뭐 표현이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방콕에서도 뭐 삼국 이 외무장관들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네. 미국에 다녀왔을 때도 자신들이 그 한국도 일본도 각각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동맹국들 간의 이런 갈등 상황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는 경우에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여러 경로로 확인되듯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단기간으로는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미국이 움직일까요? 이게 사실을. 뭐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네. 않겠나 하는 예측도 있었지만은 뭐 네. 지금 상황에서 쉽게 이렇게 내다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의도 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니까 정책에 관해서 또 한마디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내년 예산에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반영하고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재정의 규모로 봐서 네. 1조 원 남짓의 이런 그 대일 어떤 그 무역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벗어날 수 있으면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다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렇게 믿기에는 좀 네.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를 정부가 전부 다 돈을 대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도 별로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노력을 민관이 함께 기울인다는 정도의 차원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이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지나치게 이거를 좀 과대 포장한다든가 이런 일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책이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네.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 이것으로 이 역할을 다하는 것 마냥 그렇게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듯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맞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방사능 관련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뭐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맞대응하는 전략들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네. 일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쓰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갈등이 계속 상승되어서 장기적인 국익 훼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어떤 공간이 굉장히 작아진 상황에서 네. 어떤 맞대응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좀 걱정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술 자립을 통해서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는 네. 이번 기회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너무 지나친 갈등으로 계속 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국익의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대여 투쟁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요. 네. 이게 좀 친일파 논란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지금 뭐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뭐 친일파냐 이게 독립운동자들을 쫓는 친일파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여 투쟁 기금 모금이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체 불허하겠다는 식의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일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해도 네. 얼마든지 감독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우리 뭐 붉은 악마들 단장이 되든 또 KBS의 해설위원이 되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비판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장수의 발목을 잡는 거냐? 뭐 이렇게 비판한 부분에 대한 지금 대답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야당의 역할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그런 입장으로 이해가 되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대여 투쟁 기금이라는 게 의원들한테 모금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김세현 의원님 개인에 대한 개인은 아니죠.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요. 최근에 신정치 혁신 특위 자유한국당에 거기서 여의도 연구원을 사실상 구조조정한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뭐 좀 사람도 줄이고 싱크탱크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김세현 원장님,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님을 좀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박이시고 비박으로 평가받고 있고 비주류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러니까 뭐 이런 시각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상진 특위위원장님께서 네.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 네. 개혁 방안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점도 저하고 뭐 거의 뭐 비슷하시기 때문에 네. 예, 뭐 특위 차원의 그런 뭐 흔들기라는 입장이라고까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연구원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하고 이런 안이 나왔더라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안이 나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라 이런 얘기도 당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좀 연장선에서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